아닙니다. 아 그리고 그 다른 참관인들 자유롭게 관람이 가능하다 하셨는데 혹시 인원수에 제한이 따로 있을까요? 아니요 이제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일본에 1만 명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야 들어가는 길이 여기가 아니었단 말이야? 너를 따라서 왔을 때 내가 어떤 미안하지만 나도 들어간 적은 없어. 의원회관 이 건물인가? 그런 거 같지? 우와. 너가 같이 해준 것도 아니고 나 혼자 해야 되잖아. 포카를 안 들고 야, 어떡해. 당연한 국회를 오는데 포카를 왜 챙겨? 친구들을 만나는데 그걸 생각을 못했어. 그니까 잠깐만 쫄려 조금. 방문신 근데 2층으로 여기가 2층인가? 여기 1층 아니야?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아 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내가 맞지? 여기 2층이래. 아 여기가 2층이야? 응. 토론회 참관이라고 써있네. 여기로 오신다고 하셨어서 일단 기다림. 똑같이 생겼어. 아니 뭐 배송이라는 건 내 친구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10시에 딱 의원총회가 지금 잡혀가지고 수업에는 10시 10분쯤 진행되게 국회는 처음이세요? 당연하죠. 왼손 쓰시면 불편하지 않으세요? 조금 늦었습니다.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내외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태극기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아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빌며 정춘생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민영배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의원총회가 끝나는 대로 강혜정 의원님께서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진단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함께 나갈 수 있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개헌, 저항, 그리고 의원총회 문화정치 토론회 사회를 맡아주신 임지혜 교수님, 그리고 귀한 논의 함께해 주신 서소인 아문북스 대표님과 천정환 선생님 교수님, 유튜버 위키님, 오세현 영화감독님, 이태근 기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2030 청년, 특히 여성들의 메시지는 선명했습니다. 단순히 정권 교체만을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더 이상 후퇴시키지 않겠다. 세상을 지키고 일상을 되찾겠다는 강한 의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운동봉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시위 문화의 정치적 의미를 살펴보고 2030 여성들을 비롯해 사회 약자들의 정치 참여가 대한민국 정치 발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오늘 토론해 주실 분들과 발제해 주실 분들 먼저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제를 맡아주실 아문북스 서효인 대표님이십니다.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천정환 교수님이십니다. 유튜버 밀키님이십니다. 오세연 영화감독님이십니다. 시사저널의 이태준 기자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스는 서현입니다. 제가 오늘 문화님의 페이퍼 문문봉이 하시잖아요. 제가 아무튼 인기가요라는 책을 제작년에 내고 아직도 저 자리 판매 중입니다. 지금 탄핵 시위와 운동성 문화는 20, 30대 여성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당장에서 발언도 그들의 외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금과는 다른 내를 희망하게 합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자신에게 필요로 하는 걸 정확하게 알며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이미 적극적인 시민의 지위를 획득한 그들을 기특하다, 잘하다, 새롭다 같은 추상적이고도 위계적인 언어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젊은 세대의 외침과 요구를 시혜적 시선이 아닌 동등한 동료, 더 나아가 지형과 유권자의 그것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우리의 집회 문화가 자랑스러운 건 평화로워서도 아니고 아름다워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이고요. 이 집회가 아름다운 건 옳기 때문입니다.
우리 문화가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심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 K-pop 팬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부당한 것들과 엄청나게 열심히 싸워왔다. 의미가 많고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니까 심리 성격 표현이나 이번에 관심을 많이 받은 유형이 이런 것들이요. 저는 뭐 집에 누워있거나 그다음 원업 정체성의 표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계속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추식을 해보고 유튜버 밀키님의 토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pop 브이로그 및 가수들의 무대 영상을 촬영해 업로드하는 유튜브 채널의 주인 밀키라고 합니다. 옛날부터 우스갯소리로 전해주던 말이 하나 있는데요. 덕질하는 사람이 덕질을 멈추고 나라 걱정을 하면 그건 정말 큰일 났다는 뜻이다. 이 문장에서 덕질하는 사람을 맡고 있는 저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덕질 대신 나라 걱정을 하며 하루하루를 걱정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계엄 사태 직후 탄핵 집회 현장에 촬영된 영상들 중 K-pop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요소들이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했는데요. 수많은 촛불들 사이에 있는 익숙한 아이돌 응원봉이라든지 최신 K-pop 반주를 이용해 구호를 외치는 모습 등이 그에 해당됐습니다. 사람이 많은 만큼 보유하고 있는 응원봉 또한 많았던 저는 어떤 가수의 응원봉을 들고 집회에 참석할지 고르는 시간이 늘 필요했는데요. 매주 빠지지 않았던 기준이 있었다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목소리를 내어 지지와 연대를 표현해준 가수들이었습니다. 연대의 방식은 다양했습니다. 집회 장소 근처 식당 및 카페에 음식이나 음료를 선별제하여 집회 참여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팬들과의 소통 어플리케이션 속 상태 메시지에 집회의 상징인 촛불 이모티콘을 게시한다거나 나아가 직접 집회에 참여하는 가수 또한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보다 K-pop 팬인 저에 조금 더 비중을 두어서 시위 참여했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대단히 힘들거나 체력이 소모된다고 느끼지 못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씁쓸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K-pop 팬들은 좋아하는 가수의 무대를 보기 위해 추운 날 밤낮 할 것 없이 야외에서 기약 없이 기다리는 일, 자유롭게 자리를 이탈하여 식사를 하거나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조차 할 수 없는 것, 원하는 시간에 기각을 할 수 없는 것 등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집회의 경우 참여와 이탈이 자유로우며 그 누구도 그에 따른 책임을 저에게 묻지 않습니다. 그동안 K-pop 팬들이 방송국으로부터 인터넷으로부터 얼마나 착취당하고 홀려받았으며 그것들이 익숙하게 여겼는지를 탄핵 집회를 통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조금은 웃기면서도 슬펐습니다. 하지만 달리 얘기하면 그만큼 K-pop 팬들은 사랑 앞에 한껏 강해져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힘을 제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쓸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저희가 제작한 깃발인데요. 깃발을 함께 제작한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적 특징을 살려서 디자인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공연계의 빛과 소금연합이라는 모임명을 새기게 되었습니다. 공연에 꼭 필요한 요소는 관객입니다. 관람해주는 사람이 존재해야 공연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콘서트를 자주 보러 가는 저희가 공연업계의 빛과 소금이지 않을까 하는 의미로 짓게 되었는데요. 언어 유희를 위해 반짝이는 빛 대신에 빛을 사용했습니다. 요즘 티켓값이 비싸서 K-pop 공연을 보는 것조차 쉽지 않은 시대임을 드러내는 말장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깃발을 제작하자는 의견에 만장일치로 동의한 저희의 뜻은 모두 같았는데요. 투쟁해야 한다면 지치지 않게 그리고 즐겁게 싸우자. 실제로 탄핵 촉구한 1차 표결일에 집회에 참여했던 저는 각종 재치 있는 깃발들을 보며 잠시나마 추위를 잃었고 공감되는 깃발에는 몰래 소속감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힘을 모아보고자 일주일 뒤인 2차 표결일에는 직접 깃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깃발 제작 후 주변 지인들에게 이 깃발 아래서 함께 투쟁할 의사가 있다면 모여달라고 홍보했고 깃발이 담고 있는 메시지에 연대해준 K-pop 팬들이 많았기에 더 많은 응원봉 물결과 함께 투쟁할 수 있었습니다. 응원봉 시위는 비폭력적이고 평화로운 시위의 형태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흘러나오는 K-팝에 맞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국민의힘 정당 해산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응원봉을 흔드는 모습은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조금은 겁먹을 수 있는 시위의 모습과는 완전히 상반됩니다. 저는 나아가 이 점이 K-팝의 주소비층인 젊은 여성들의 집회 참여를 더욱 이끌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한 표결일 기준 집회 참여자 10명 중 3명은 20, 30대 여성이었다는 통계 결과를 확인했으며 당시 집회 현장에 있었던 제가 느끼기에도 그러했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는 2030 여성의 주도적 참여를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K-pop 팬들의 집회 참여는 이번 비상계엄 이후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16년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 집회 때에도 몇몇 K-pop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의 응원봉을 들고 나와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불빛의 힘을 한데 모았습니다. 우리는 K-pop을 사랑하는 팬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 전체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되풀이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만 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수많은 K-pop 팬들은 가지고 있는 불빛 중 가장 소중한 것인 좋아하는 것의 응원봉을 들고 탄핵 집회에 나섰으며 이것이 거대한 집회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번 집회에서 K-pop 팬들이 가장 자주 내세운 캐치프레이즈가 하나 있는데요. 땡땡아, 살기 좋은 세상 만들어줄게 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부터 이미 K-팝 팬들 사이에 자리 잡아 있던 유행어인데 놀랍게도 이 문장이 탄생한 배경 또한 2년 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집회 현장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역시나 발맞다는 윤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참여한 K-팝 팬이었으며 문장 속 살기 좋은 세상의 주인공 또한 아이돌 가수였습니다. K-팝 팬들은 항상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누군가를 그리고 내가 그 누군가를 마음 편히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 마음들이 가장 주목받게 된 이번 집회에 저 또한 참여해 수많은 불빛들 중 하나가 될 수 있어서 무척이나 영광이었고 하루빨리 K-팝 팬들이 덕질에만 몰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세상을 되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저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선을 다해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 내며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키님 감사드립니다. 네, 나라가 가장 어두울 때 집에서 가장 밝은 것을 들고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전 초등 때부터 이번에는 아마 그게 응원봉이었던 것 같은데요. 인터넷 여론을 모은 것도 여성이었고 이를 오프라인으로 이끈 것 역시 2030 여성들이었다는 점도 주목해볼 부분입니다. 12.3 비상계엄이 불법성을 알리는 포스터를 자체 제작해 X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발적으로 공유했습니다. 한참 전부터 광장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가장 주체적으로 움직이던 팬들이 응원봉을 켜는 것이 사실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팬덤 문화를 경시하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깔려있는 한국 사회에서 너도 나도 앞다투어 응원봉을 구하려 하고 응원봉을 가진 이들을 부러워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응원봉을 든 시민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져서 추운 밤마다 가지각색으로 반짝이는 빛들에 경의를 느꼈습니다. 수많은 팬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내 최애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 촛불을 대신해 절대 꺼지지 않을 응원봉을 켰습니다. 저는 여러 색으로 빛나는 응원봉들을 거리에서 마주하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감동시킬 수 있는지 이번에 처음 느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해주신 오세영 감독님, 그리고 밀키님, 그리고 임재 교수님, 그리고 손정원 교수님, 그리고 서혜인 시민님, 그리고 이태주 기자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오래 기다리고 더 오래 줄 설 수 있고 더 오래 외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윤석열의 최애 김건희와 그리고 우리의 최애인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사이에 둔 일종의 목소리와 싸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바로 종합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저는 밀키님과 오세영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일화를 공유를 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겪은 경험인데 아마 한국에서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연한 기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마다 이건 여성뿐만 아니고 남녀노소 누구나 행동하게 만드는 어떤 당연함의 보편적인 기준이 있는데 특히 젊은 여성들의 그 무언가, 당연함의 무언가를 자극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제 생각에는 어떤 소수자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무언가를 건드렸다. 예를 들면 뭐 혐오에 노출된 지 좀 오래됐다라든지. 제가 이번에 집회에 참여하면서도 중간에 잠깐 화장실에 가고 싶어가지고 화장실에 갔었는데 여자 화장실이라는 곳이 여성들 연대 공간이 되었음을 저는 이번에 확인을 조금 할 수 있었어요. 어디서 뭐 국회의사당이나 화장실이든 아니면은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이든 들어가면 이제 여성분들 사용하시라고 다른 여성분들께서 뭐 핫팩이라든지 생리대라든지 기타 생활용품들 다 구비해 놓으신 걸 보면서 이 자리에 나온 여성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연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아까 많은 분들께서 짚어주셨듯이 여성도 이 사회에서 지금 소수자인 상황이고 K-팝 팬들 또한 그렇게 시선이 좋은 편은 아니라고 저도 당사자로서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소수자는 어쨌든 나에게 불안한 상황이 닥쳤을 때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특히나 윤석열 정부를 생각을 하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항상 분노를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던 그날 새벽만 생각해도 제 주변에서는 이제 SNS로 이제 본인들이 친하고 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모아놓은 곳에서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할까 하면서 항상 마음을 졸이고 살았으며 그게 이제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서 조금 발산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혐오와 차별, 백래시에 억압받아왔던 특히 2030 여성들이 지금 윤석열 탄핵 그리고 그 이후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연대하고 있다. 서로의 소수자들이 서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 연대를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단지 이번에 정권 교체, 대통령 하나 바꾸자 그 차원이 아니고 세상을 바꾸려 함께하고 싶다. 이런 열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수많은 소수자들의 다양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양성에 참석한 정책이나 더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현실 그리고 변화를 못 쫓아가게 될 것이다. 네, 저희가 아직 아까 그 시작할 때 사진을 못 찍어서
오늘 토론회는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프로 패널들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 명함 주셨나요? 아, 제가 명함 좀 줘가지고 저기 네, 저한테 문자 주세요. 선생님 파이팅 좀 할까요? 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명함이 없어가지고. 네, 다음에. 많이 배워. 네. 네, 아마도. 아, 너무, 왜냐면은 진짜 저만 너무 식견이 없는 사람일 것 같아가지고 고민을 엄청 했는데 이렇게 귀한 자리에 어떻게 언제 다시 와볼까 싶어가지고.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채널명도 밀키인데 정말 작은 채널이라서 검색해도 나오지가 않아요. 네, 절대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저도 예쁘기잖아요. 네, 많죠. 그러니까 신나면 진짜 너무 답은 안 됩니다. 바뀌면 되겠지만 어쨌든 강희원님도 7만 원 정도. 맞아요. 고향 같은 거. 네, 7만 원 정도. 언제부터 했어요? 나는 열기면 안 되겠죠. 언제 한번 아직은 제가 너무 실력이 딸려가지고 합방 수준을 못 껴서. 오히려 제가 수준 미달이라서. 어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연락합시다. 감사합니다. 아니, 터졌던데? 아, 진짜? 어쩐지 안 터졌어. 로딩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나도 한 3분쯤에. 아, 너 살까? 아, 진짜. 아, 다들 주시는데 내가 드릴 게 없어. 어떡해. 이러면서. 손으로 만들었어야지. 나 이렇게. 나 따위를 취급해 주실 줄 몰랐지. 진짜. 근데 진짜 오길 잘했다. 좋았어? 그냥 이런 거에 관해서 대화를 나눌 장이 있다는 게 너무 좀.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랑 같은, 우리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어른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나 너무 맞아. 잘했어. 그 넥을 있으니까 집 가서 한 번 더 읽도록 해.